뉴욕시의 중심부, 트럼프 타워를 상징하는 금빛 외관 주변에는 오랫동안 음모론의 속삭임이 맴돌았지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다는 숨겨진 방에 대한 소문만큼 기이하고 매혹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조사 기자로서 저는 항상 이러한 이론들을 한낱 공허한 헛소리로 간주하였지만 어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트럼프 타워에서 알려지지 않은 층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엘리베이터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소식통은 그 비밀층에 세계 음모를 풀어낼 수 있는 서류와 녹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적이지만 흥미를 자아내며 저는 그 단서를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는 건물의 설계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숨겨진 층이나 비밀 엘리베이터에 대한 가장 작은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동시에 단념하지 않고 좌절했습니다. 꾸준히 조사를 계속하며 전 직원들, 보안 요원들, 심지어 타워 주민들까지 인터뷰했지만 대부분은 웃음과 불신의 표정으로 그 질문을 일축했습니다. 단 한 명, 늙은 청소부 행크만 예외였습니다. 그의 두 눈은 내가 숨겨진 층을 언급했을 때 공포로 접시만큼 커졌다. 해서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경고했다. 괜히 남겨두는 게 나은 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일단 열린 문은 닫을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끔찍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건물의 서비스 엘리베이터 배치를 확인하던 중 무언가가 내 관심을 끌었다. 건물의 공식 디렉토리에 있는 층을 넘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 심장은 그것에 접근하면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절반의 매력과 가짜 신분증으로 나는 트럼프 타워의 서비스 구역에 몰래 들어갈 수 있었다. 어슴풀에 불이 켜진 복도가 나를 신비로운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다. 오래되고 세월의 흔적이 깃든 황동 버튼으로 만들어진 엘리베이터 위에 하나의 추가 버튼이 있었고 그것은 신비로운 기호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준비를 하고 숨을 고르며 버튼을 눌렀고 엘리베이터는 상승하기 시작했다. 탑승하는 동안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내부의 공기는 거의 기대감으로 무거울 정도로 전율감이 돌았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나는 화려하게 장식된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마치 다른 시간에서 보존된 것처럼 말이다. 모든 것이 금빛과 귀중한 그림들로 숨을 쉬고 있었다. 모든 과시가 나를 비틀거리게 했다. 정말로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방 중앙에 있는 큰 책상,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문서와 랩톱이 놓여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문서들은 세계 주요 인물들 사이의 정치적 조작, 금전거래, 비밀회의의 복잡한 망을 풀어냈다. 하지만 정말로 나를 겁먹게 한 것은 반복적으로 언급된 프로젝트 골든던이었다. 세계의 사건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조작하는 최고의 정치인들, 억만장자들, 심지어 국가 원수들이 포함된 세계적 규모의 작전이었다. 소음 때문에 몸이 얼어붙었다. 내 눈이 문서를 살피면서 나는 천천히 돌아 그늘에서 어떤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자신이었고 놀란 기색이 아닌 즐거워하는 표정이었다. 환영하네 조지, 그가 말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내 작은 비밀을 찾았군요. 그가 내가 여기 있을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는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트럼프가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모든 위대한 제국은 미스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책상에 기대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 이 서류들, 이건 게임입니다. 이건 권력, 통제, 영향력의 게임입니다. 저를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글로벌 질서를 향해서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 모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겁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트럼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에 대해 뭔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에 굶주린 타입이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멈추자마자 수초 후 방을 채운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얼굴은 모두 엄격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들을 보고
약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상상 이상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 아니면 이 일이 없던 일처럼 지금 떠나. 하지만 기억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다르고 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 나는 양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쫓겨서 타워에서 나왔어. 그들은 집요하게 날 붙잡고 있었지만 거칠다고 할 수는 없었어. 밖에 나가자마자 뉴욕시의 거대한 인파 때문에 머리가 돌기 시작했어. 뭔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 나는 오래된 음모 이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했어. 이건 계시였어. 내 경력을 만들거나 망치기에 충분한 것이었어. 아니면 인생. 내 다음 움직임은 무엇이 될까? 내가 가지고 있던 서류들은 음모를 긍정적으로 증명하는 스냅샷이 있었어. 하지만 노출은 재앙을 초래할 거야. 하지만 진실의 유혹은 저항할 수 없었어. 내 노트북을 바라보니 파일들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어. 그 중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어. 파일들은 프로젝트 스프링필드라는 제목으로 존재했어.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인기 TV 시리즈인 심슨 가족에 대한 언급과 그 쇼가 트럼프 대통령직을 예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음모의 일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연구를 계속했고 심슨 가족의 작가들도 트럼프가 소속되어 있던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속하지만 이 쇼를 만든 매우 미묘한 기여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메시지를 심고 사회의 잠재의식을 준비시키고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문서는 심슨 가족의 창작자인 맷 그로닝이 정치와 금융계의 여러 강력한 인물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쇼는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대중을 설계하고 준비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의 수수께끼를 더 추가하면서 그 쇼는 실제로 몇 가지 사건을 예측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에서는 바트 심슨이 방송에서 트럼프가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임시로 만든 트럼프 대통령 사인을 들고 있었어요. 또한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러 내려온 황금 에스컬레이터 장면과 불가사의하게 유사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그 쇼가 예언인 양 미래의 날짜에 실생활이 엄청나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했어요. 서류를 보던 어느 늦은 밤에 추적할 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화기 건너편의 목소리는 왜곡되어 있었고 단순히 말했습니다. 너의 탐색을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진짜 위협이었지만 그때는 오히려 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묻히기엔 너무 중요했습니다. 모든 건 스프링필드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다가오는 이벤트를 참조할 때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정치적 격변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만약 심슨 가족이 맞았다면, 만약 그 창작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 여파는 소름 돋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단락에 마침표를 찍자마자 저는 이미 그것이 큰 위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알아야 했습니다. 황금탑의 수수께끼, 심슨, 가족 뒤에 불길한 영향력, 프로젝트 골든던의 오싹한 현실을. 세계는 알아야 했습니다. 제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입니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최근 암살 시도와 관련된 가장 소름 끼치는 음모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 관리, 정보 요원, 강력한 엘리트로 구성된 그림자 네트워크, 일부에서는 이를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며 반체제 태도로 인해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척추를 오싹하게 만드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점을 연결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그림은 그 자체로 무시무시합니다.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되지만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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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이론에 따르면 딥스테이트는 정부 내에서 운영되는 비밀 네트워크이며 선출된 공무원과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동맹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정책을 통제하고 그들의 권력 장악력을 유지하며 그들의 영향을 위협하는 사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의 불타는 포퓰리스트 수사학과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인해 이 뿌리 깊은 권력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취임한 순간부터 그는 소위 말하는 늪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이는 미국을 내부에서 파괴하고 있다고 믿는 부패한 관료 및 엘리트들을 묘사하는 용어였습니다. 빠르게 진행되어서 펜실베니아 버틀러의 집회로 겨우 2살밖에 되지 않은 남자가 미국의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뭔가가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또 다른 선거 캠페인 정거장이 되어야 했지만 딥스테이트 이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보안이 강화된 지역에 침투한 저격수 토마스 매튜 크룩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내부 도움 없이 전직 대통령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비판자들은 크룩스가 트럼프 경호팀 내부에 있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비밀 경호국의 대응 지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이를 혼란과 무질서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방해 공작이었을까요? 트럼프의 경호팀 일부 구성원이 타락했을 가능성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총격범을 목격하고 총격이 발생하기 약 15분 전 당국에 경고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국, 경찰, 저격수들이 개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회 전 감시 카메라 영상에 특정 보안 요원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다른 일부는 은밀한 통신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떠났던 걸까요? 설명되지 않는 장비가 장소로 반입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추측하듯 저격수를 돕거나 표준 보안 프로토콜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되었을지도 모르는 장비. 마치 모든 것이 공격을 위한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정된 것처럼 보인다. 암살 시도 후 조사는 몇몇 불안한 발견들을 밝혀내기 시작했다. 첫째로, 토마스 매튜 크룩스는 단순한 원한을 가진 외로운 총잡이가 아니라 더 큰 음모의 하수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수사관들은 또한 크룩스의 기기에서 암호화된 통신을 발견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외로운 늑대의 공격을 넘어선 수준의 조정과 계획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무작위 폭력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깊이 음흉했다. 이것은 이런 일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트럼프의 생명과 경력을 노리는 이전에 덜 알려진 시도의 불안한 패턴에 빛을 비추었다. 해킹 시도에서 물리적 위협에 이르기까지 그를 불안정하고 제거하려는 지속적인 운동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가 출마 선언을 한 날부터 거의 시작된 캠페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했을까? 답은 권력에 있다. 권력과 트럼프의 수사와 정책은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의 끈을 조용히 당기고 있던 고정된 이익의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그가 늪을 말리겠다고 한 약속은 단지 캐치한 슬로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늪을 자신들의 안식처로 삼았던 사람들에 대한 전쟁 선언이었다. 그의 강경한 이민, 무역, 외교 방침은 깊숙이 박힌 합의와 관행을 흐트렸으며 이는 깊은 세력에게 이익을 주었다. 그들에게는 트럼프가 성공하도록 두는 것이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대중 지도자들로 하여금 일어나 자신들의 권위를 도전하도록 격려하는 위험한 전례를 만들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트럼프의 제거가 단순히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배력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사람들이 깊은 세력 이론을 믿든 아니든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는 틀림없이 치열한 논쟁과 조사를 촉발시켰다. 집회에서의 이상 현상들, 조사 중 밝혀진 연관성들, 그리고 잠재적인 딥스테이트 연루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의미들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이 이러한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의견을 형성하기를 권장합니다. 이것은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와 관련된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많은 음모론 중 하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트럼프는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한때 철벽 같았던 선거인에 대한 그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를 다시 정상에 올리거나 정치 역사 속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담하고 전례 없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이론은 트럼프 자신이 대선 경선의 중요한 순간에 인기를 높이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으로 암살 시도를 주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담한 주장입니다만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회에서의 사건들과 이 충격적인 개념으로 이끈 후속 발견들을 검토합니다. 장면을 그려보세요.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의 집회. 기대감으로 가득 찬 공기. 군중은 팽배해지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슬럼프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총성이 울리고 군중이 패닉에 빠지며 트럼프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중하게 계획된 일환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타이밍은 특히 이상합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트럼프의 여론조사 수치는 급락하고 그의 캠페인은 지지 기반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동정심을 자아내고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며 그의 지지층의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한 가짜 암살 시도가 점차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회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트럼프의 인기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집회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마치 압도적인 무언가, 군중을 다시 끌어당길 무언가가 예상되었던 것처럼요. 토마스 매튜 크룩스, 암살자가 등장합니다. 크룩스, 의문스러운 과거를 가진 남자가 어떻게든 철저히 보안된 지역을 침투하고 완벽한 슈를 위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비평가들은 그러한 위협이 내부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비밀 서비스나 트럼프 자신의 보안팀 내에 누군가와의 협력으로 이벤트가 조작되었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반응의 부재가. 집회에 있던 목격자들은 비밀 서비스의 반응이 지연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며 거의 혼란이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보였고 트럼프에게 실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영향을 주도록 설계된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단지 집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파는 더욱 말이 많았습니다. 거의 즉시 미디어 보도는 동정적으로 변하여 트럼프를 강인하고 표적이 된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마치 전체 이야기가 그의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를 논란의 인물에서 순교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도 몇 시간 만에 트럼프의 캠페인은 거의 너무 편리하고 너무 완벽하게 시기적절한 대폭적인 상승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건이 그의 재정 기반을 모으고 침체했던 캠페인을 재활성화시키려는 의도된 효과를 낸 것처럼 보입니다. 명백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장 큰 경쟁자인 현 대통령 조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조사에 착수하자 퍼즐에 더 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리거를 당긴 배후에 있는 남자 토마스 매튜 크룩스는 정신, 건강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조작당했거나 강요당했거나 심지어 연출된 공격에 참여하도록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불에 대해 말하자면 크룩스의 계좌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거래들이 시도 전 몇 달 동안 포착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트럼프 캠페인과 연관된 인물들과 연결된 유령 회사들로부터 추적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음모에 대한 역할에 대한 잠재적인 뇌물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선거운동 지출을 더 깊이 조사한 분석가들은 불규칙성을 발견했으며 모호한 보안 강화 및 비상관리 서비스에 상당한 금액이 집회 직전에 할당된 것을 주목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큰 어떤 것,
즉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피해 통제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주도한 암살이라는 생각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극적인 사건을 사용하여 여론을 바꾸는 것은 정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도자들은 권력 공고와 지지 모으기, 그리고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공격이나 사건을 연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가 이러한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뒤틀린 일종의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의 미디어 감각과 비전통적인 전술을 기꺼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가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연출하는 것은 그의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통제하는 논리적인 연장선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시도에서 살아남으로써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임무를 위해 큰 개인적 위험을 견디는 순교자 같은 인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깊은 동정과 충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치적 적수들이나 미디어 혹은 이른바 딥스테이트 등의 강력한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다는 생각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건의 심리적, 사회정치적 함의는 깊다. 암살 시도의 극적인 성격은 광범위한 미디어 보도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트럼프는 뉴스 사이클을 지배하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능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반대 세력이나 다른 단체들을 공격의 책임자로 구성함으로써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그들을 깎아내리고 대중의 지지를 공통된 적에 맞서 결집시킬 수 있다. 이론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암살 시도를 둘러싼 이상현상에 대한 매력적이고 믿을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이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러티브임이 분명하다. 의혹들, 시기, 보안의 이상현상들, 금융 흔적들, 이 모든 요소들은 여전히 흥미롭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질문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을 권장합니다.